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남편 박만수는 젊을 때부터 한평생 삽자루를 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도 막일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했기에 남들보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런 남편이 저는 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마을 외곽에 새로 세워지는 창고 공사장에서 자갈 포장을 걷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끓는 찌개를 젓다 말고 공사장 쪽을 힐끔 바라보며 오늘따라 먼지가 참 많이 날리네 하고 중얼거렸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짙은 먼지구름 사이로 트럭 한 대가 휘청거리며 다가오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커다란 자갈을 실은 채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제동이 풀려버렸고 운전수는 속수무책으로 트럭을 놓쳤습니다. 몇 초 뒤 트럭 위에 실려 있던 자갈과 모래가 쏟아지는 비처럼 남편 위로 쏟아졌습니다. 허겁지겁 몸을 피한 동료들도 있었지만 가장 앞쪽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얼굴과 머리에 자갈을 뒤집어 쓰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남편은 기적처럼 생명은 건졌지만 두 눈은 이미 돌멩이의 충격으로 망막과 시신경이 손상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이 침대맡에서 제 손을 더듬으며 당신 맞지? 하고 묻던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아찔한 충격을 받았지만 울음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의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응, 나야. 괜찮아, 여보, 난 여기 있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의 볼을 내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남은 인생 내가 우리 남편 지켜주자. 내가 남편의 눈이 돼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남편 박만수는 사고 이후로 점점 집안 깊숙이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 밝고 호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도 줄어들었고 늘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그 웃음 많던 얼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 한쪽 끝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이따금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 바로 앞에 있는 물건 하나 짚지 못해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화장실을 가려다 벽에 부딪히고 혼자 밥을 먹겠다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그릇을 쏟아놓고는 망연자실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면서도 제 심장은 마치 누가 손으로 마구 쥐어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려왔고 눈앞에 앉아있는 남편이 그저 하나의 그림자처럼 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같아 때로는 거실 한켠에 몰래 돌아앉아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햇빛 한번 제대로 쬐지 못하고 온몸은 점점 야위어 옷은 헐렁해졌고 살갗은 마치 오랫동안 볕을 보지 못한 듯 푸석푸석해졌습니다. 한때 장정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가냘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사람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종종 들렀습니다.
늦게나마 들고 온 보양식이며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제를 내려놓고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하는 말을 던지고 갔지만 그 따뜻한 말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바람 같았고 애써 남긴 위로의 흔적은 금세 사라져버려 애들이 돌아간 텅 빈 거실 안에는 여전히 어깨를 축 늘어뜨린 남편과 그를 바라보며 애가 타는 제 심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어디선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덩이처럼 그 사람의 삶이 조용히 쓰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려웠고 매일같이 가슴속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실 창문 너머로 뒷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을 굳혔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람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뒷산 한번 가봐요. 손 꼭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면 돼요. 처음에는 남편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일이 두렵다며,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며, 괜히 넘어지기라도 하면 당신 고생만 늘어날 거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남편을 저는 다독이고 설득하고 또 달래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지면 제가 잡아줄게요. 천천히 가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옮기면 돼요. 그렇게 긴 시간을 설득한 끝에 남편은 마침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또 떨렸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고 아주 작게나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뒷산 초입의 작은 흙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갈라진 흙바닥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올리고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뭇잎이 서로 부딪혀 만드는 사각거림에 몸을 맡기면서 남편은 한 발 한 발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굳어있던 남편의 얼굴에도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어디선가 불어온 솔바람이 뺨을 스치자 아주 희미하게 아주 오랜만에 미소라는 것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면 작은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손만 대보다가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팔을 올려 얹어주자 서툴게나마 기구를 움켜쥐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숨은 가빴지만 운동을 끝낸 뒤 털썩 벤치에 앉은 남편 입가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처럼 수줍은 웃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돌렸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이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빠를 다시 살려주셨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먹먹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했지만 서로를 붙잡고 한 걸음씩 다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날들이 어느덧 쌓여 계절이 바뀌고 다시 돌아와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던 어느 봄날 달력을 들여다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만수는 그새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이 캄캄한 건 변함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허공을 더듬던 손길은 줄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짚어가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지도 위태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나와 부엌까지 걸어가 물을 따라 마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서툴지만 혼자 힘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간혹 방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에 발이 걸려 휘청이는 일조차도 이젠 능청스럽게 넘기며 다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노라면 속으로 그렇게 뿌듯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남편은 서툴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신발을 찾아 신었고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 우리는 뒷산을 많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산길은 제법 가파르고 겨울 눈이 얼어붙은 비탈길은 걷기조차 힘들었기에 혹시나 남편이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설득해 몇 달 동안 산행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길어진 겨울 동안 남편은 다시 조금 기운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날이 풀리고 봄이 찾아오자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신발끈을 조심스레 조여매었고 저 또한 오래된 약속처럼 그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산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골목을 지나 짧게 숨을 고르고 나서 우리는 오랜만에 찾은 뒷산길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얼굴을 쓰다듬었고 어린 풀잎들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은은한 푸른 향기를 퍼뜨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울음소리는 얼어붙었던 마음을 말없이 녹여주었습니다. 아,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니 당신이랑 나란히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 남편은 말없이 웃었고 그 미소를 느낀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 웃음도 예전처럼 다시 얼굴에 피어오르는 것 같고 그거 보는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말을 건네자 남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익숙지 않은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아래로 가늘게 떨리는 눈가를 보는 순간 나는 그가 말없이 삼켜온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봐주면 좋겠지만 고개는 내 쪽으로 돌리고 있지만 눈은 내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또 울컥하더군요.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힘겹게 끌어올리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이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돼버려서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당신 나 떠나지 않고 이렇게 평생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못난 소리 같지만 너무 무서울 때가 많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고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서 힘겹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지듯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너무나 묵직하게 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든 채 한 발 한 발 천천히 산 중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았고 머리 위로는 연초록빛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접어들자 길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앞서 걷던 내가 발끝으로 느낀 흙길은 어딘가 불규칙하게 패여 있었고 곳곳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들이 발목을 잡으려는 듯 얽혀 있었으며 마른 낙엽이 잔뜩 깔린 경사진 비탈은 자칫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손을 더 꼭 쥐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 손을 다정히 토닥이며 괜찮아. 조심하면 돼. 하고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삼키며 남편의 발걸음을 이끌듯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심조심 길게 뻗은 뿌리를 피해가며 마른 낙엽 위로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공기는 어느새 한층 서늘해져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순간 남편의 발끝이 한 움큼 쌓인 낙엽 더미를 살짝 건드리며 지나가자 그 아래에서 스르륵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들이 여기저기 부딪혀내는 사각거림이겠거니 하고 별 의심 없이 남편 손을 더 단단히 잡아 이끌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먼저 발밑의 기운을 감지한 듯 몸을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다급하고도 본능적인 소리로 아! 하고 외쳤습니다.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비명에 덩달아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한 걸음 뒷걸음질 쳤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허둥대는 저를 향해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뱀이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있는데? 하고 소리쳤고 자기도 모르게 허공을 손가락으로 휘젓다가 저기 있잖아. 안 보여? 하며 떨리는 손으로 약간 화가 나 있는 말투로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지금 뱀이 보여? 저는 뱀이 지나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정확히 응시하는 남편의 모습에 문득 가슴 한구석을 스치는 의문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순간 움찔하더니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걸 깨달은 사람처럼 표정을 굳혔고 이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느낌이랄까? 남편은 얼버무리듯 말을 흐리더니 그 순간부터는 내 손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성큼성큼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고 당황한 채 그 뒤를 따라가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허둥대는 걸음으로 앞서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아차 싶었던 건지 혹은 너무 앞서간 것이 들켜버릴까 두려웠던 건지 급히 발걸음을 늦추며 몸을 살짝 비틀었고 그 모습이 정말로 비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비틀거리는 척을 하는 건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 모양으로 뒤를 돌아 내 쪽으로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네, 손 좀 잡아줘. 남편은 그렇게 어설픈 연기를 하듯 손을 뻗었고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다시 꼭 붙잡으며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무거운 파문이 일렁이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남편의 낯선 떨림을 느끼면서
문득 지난 1여 년 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부짖던 남편의 모습, 불 꺼진 방 한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던 뒷모습, 그 모든 시간을 가슴에 품고 꾹꾹 살아냈던 우리였는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도저히 그때 그 남편과 같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행동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벙찐 느낌이 퍼져나왔고 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이제는 그 손끝으로조차 믿을 수 없는 의심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 따뜻해야 할 온기마저도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고 그 순간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이상한 감정을 애써 부정하지 못한 채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신뢰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마주한 남편의 서툰 거짓말과 어설픈 행동들이 부드럽게 쌓아 올린 우리의 시간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여느 때처럼 조심조심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발끝으로 익히고 몸으로 기억해 눈 감고도 척척 걸어다니던 마루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발을 헛디디며 휘청거렸고 마치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헛디딘다고 내게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순간 나는 일부러 넘어지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헛디뎠던 발을 간신히 바로잡더니 내 눈을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덜컥 안방 문을 열어 제친 뒤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손에 들고 있던 남편 외투를 꼭 움켜쥔 채 머릿속으로 아까 산길에서 벌어졌던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을 믿고 싶었는데 눈앞에 놓인 이 어설픈 행동들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긁어대는 걸 나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걸까? 눈앞이 깜깜한 이 사람을 두고 이런 의심을 품는 내가 잘못된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산길 위에서 뱀을 봤다고 외치던 남편의 얼굴과 방금 눈앞에서 우왕좌왕 넘어질 듯 흔들리던 남편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의문으로 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지금껏 남편을 누구보다 믿어왔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 한쪽이 아리고 쓰렸지만 머리로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가슴속에서는 자꾸만 확인해야 한다는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결심했습니다. 남편 몰래 집 안 곳곳을 녹화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요.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시력을 잃은 뒤 나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주 3일 정도 인근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집에 홀로 남아 집에 있을 때 과연 남편이 무얼 하나 궁금했습니다.
처음 마트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남편이 집안에 혼자 있는 동안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작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늘 가슴을 쓸어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길에 집 문 앞에 서면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싶어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단지 걱정일 뿐 남편을 지켜본다는 생각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신뢰가 늘 그런 불안을 억누르게 했고 그래서 집안을 몰래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감히 마음속으로조차 꺼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남편이 과연 정말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게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조심스레 오갔고 별다른 수상한 낌새도 없었기에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의심도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부엌에서 반찬거리를 손질하고 있었고 남편은 욕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욕실 문을 살짝 열고는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줘 하고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수건을 챙기러 가려던 찰나 남편이 덧붙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세탁기 위에 올려놓은 깨끗한 수건, 그거 가져와 줘.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탁기 위에 새로 개어놓은 수건은 아까 막 올려둔 참이었고 그걸 누가 어디에 놨는지 남편은 분명 볼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걸까? 설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그 순간 며칠 전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던 작은 카메라가 불현듯 머릿속을 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 구석장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모든 게 내 착각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엇갈리면서 떨리는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내가 마트에 일 나가고 난 뒤 텅 빈 집안에서 남편이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잠시 후 텔레비전 리모컨을 척 잡아들고는 정확하게 전원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켜지자 들려오는 코미디 프로 소리에 맞춰 깔깔 웃으며 손뼉을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더니 예전 같으면 벽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걸어가야 할 마루를 이번에는 벽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거침없이 냉장고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척 열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자연스럽게 꺼내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눈앞에 모든 게 훤히 보이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은 손으로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란다 작은 등이 깜빡깜빡 거리자 남편은 어디선가 의자를 끌어다 놓더니 그 위에 아무 망설임 없이 올라섰고 손으로 천장을 더듬지도 않고 정확하게 등 커버를 열어젖힌 뒤
예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예비 전구로 깜빡이는 등을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 나는 얼어붙은 듯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던 남편은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능숙하게 채널을 넘겼고 어느새 유튜브 화면을 띄워 춤을 알려주는 방송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킨 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TV 앞에 자리를 잡고 두 다리를 벌리더니 몸을 흔들고 팔을 휘젓고 화면에 나오는 강사의 동작을 보면서 서툴지만 분명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팔을 뻗고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며 심지어 발 동작까지 어설프게 흉내내는 그 모습은 눈앞이 깜깜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었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뇌리 깊숙한 곳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나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 문득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텅 빈 거실 안 작은 카메라 속에 담긴 남편의 웃는 얼굴, 춤을 따라하며 몸을 흔드는 그 가벼운 모습이 순식간에 내 마음속 모든 신뢰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철저한 사기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우리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의 연민과 걱정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우리 가족이 쌓아온 믿음과 사랑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이 쓰라리고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은 눈이 보이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척을 해야만 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자 나는 화면을 꺼버리지도 못한 채 손끝까지 얼어붙은 사람처럼 멈춰서서 혼란 속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그동안 모아온 의심과 분노와 슬픔을 모두 한꺼번에 터뜨리기로. 남편이 사고 이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기에 아이들도 손주들도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일 예정이었고 나는 그 자리를 빌려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놀리는 농담을 툭툭 던지며 슬쩍슬쩍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보, 재미있어? 외국 영화인데 혹시 자막도 읽어줄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답하겠다. 하고 묻자 남편은 뜨끔했는지 분명 재미있게 보던 외국 영화를 괜히 리모컨을 더듬는 척을 하며 채널을 뉴스로 돌렸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 여보, 당신이 앉는 소파랑 냉장고 사이에 조금 큰 물건을 놔뒀어. 이따가 옆집에 줄 거라서 다닐 때 조심해. 혹시라도 부딪히지 말고. 하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더니 남편은 알았어 하며 내가 말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눈썹을 실룩거렸습니다. 또 한 번은 내 부탁으로 세탁기를 더듬거리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는 남편에게 아휴, 요즘 세탁기 버튼도 작아서 눈 밝아도 잘 안 보인다던데 우리 여보는 손 감각으로도 아주 잘 찾겠네. 시력이 1.2는 되는 아주 젊은 사람처럼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탁기 쪽으로 척척 걸어가는 발걸음은 도무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곤 믿기 힘든 정확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웃음 띤 얼굴로 남편을 놀리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곧 다가올 생일날의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 거실 한가득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기쁨과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어 준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던 성격 그대로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들고 또박또박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후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주셔서 저희 모두 정말 감사해요. 큰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 모두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들도 사위도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남편을 다정하게 다독였고 그 훈훈하고 따뜻한 공기에 잠시 동안 거실은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따뜻한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시퍼렇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모두의 진심 어린 연민과 사랑을 거짓된 모습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차마 참을 수 없이 괘씸하고 원통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에 리모컨을 쥔 채 말했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당신을 위해 영상 선물도 준비했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라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자식들도 서로 뭐지? 누가 감동 영상 준비했어? 라며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미리 TV에 연결해 두었던 홈카메라 녹화 영상을 단단히 눌러 담은 리모컨 버튼 하나로 힘주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화면에는 남편이 집안을 거침없이 돌아다니며 TV를 틀고 깔깔 웃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음료를 꺼내고 베란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장면이 그 어떤 거짓말도 끼어들 틈 없이 선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화면이 켜졌을 때만 해도 남편은 자식들이 준비한 추억 영상쯤으로 생각했는지 느긋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다가올 찬사를 기대하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누가 봐도 눈이 멀었다고는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동작들, 거침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웃으며 텔레비전을 켜고 의자 위에 올라 전등을 교체하는 장면, 심지어 TV를 보며 춤을 따라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드러나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듯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남편이 곧 정신을 바짝 차린 듯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고 눈이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거실 안을 무겁게 가르는 침묵 속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과 어디에 분노를 쏟아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화면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둘째 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진짜 우리 다 속인 거야. 아빠 하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빛만 번득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비난과 실망 그리고 당혹스러움이 날카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안 보였어. 당신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장실 문도 못 찾고 밥상 위에 놓인 그릇도 안 보여서 진짜 죽을 것 같더라. 남편은 그렇게 말을 시작하며 텅 빈 거실을 향해 흐릿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근데 2달쯤 지나니까 희미하게, 뿌옇게 뭔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설마 했지. 괜히 티냈다가 또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도 못했어. 남편은 더듬더듬 말을 잇다가 자식들과 내 시선을 느끼자 한번 꿀꺽 침을 삼키고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6달쯤 되니까 뭐랄까 완전히 예전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앞에 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다 보이고 TV도 뭐 대충은 읽히고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거 받아먹고 산책 나갈 때 손도 잡아주고 TV도 맘껏 보고 뭐 애들까지 찾아와서 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용돈 쥐어주지 않나? 남편은 고개를 푹 떨군 채 어디서부터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그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 평생 허리 휘도록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눈치를 살피다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러다가 다시 힘든 세상에 끌려나가는 것보단 차라리 모르는 척, 못 보는 척 조금만 더 누리고 싶었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주먹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덜덜 떨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허탈한 고백을 듣고 있노라니 처음에는 분노로 굳어있던 내 마음 어디선가 서서히 미지근한 무언가가 퍼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사고가 나기 전까지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일터로 향했고 새벽 어스름부터 저녁 어둠이 깔릴 때까지 두 손에 피멍이 들도록 일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왔던 사람이었지. 나는 그 힘듦을 모른 척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진짜로 함께 짊어져 준 적은 없었구나 하는 아릿한 마음이 가슴속 어딘가를 서걱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일하기 싫었으면 우리한테 그냥 용돈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큰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고 둘째는 눈을 번뜩이며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척까지 하면서 우릴 속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긴 해요. 말끝에는 분명히 서운함이 실려 있었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그래도 아버지가 다행히 눈을 되찾은 거라면 하는 안도감이
차마 숨기지 못한 채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일 나가는 거, 물론 생활비 때문에 시작하신 거지만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없어도 아버지, 엄마 둘 다 이제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모아놓으셨다는 거.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남몰래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가슴을 조심스럽게 움켜쥔 채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무엇보다 나를 향해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거실 가득 퍼지자 누구보다 먼저 큰아들이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고 곧이어 자식들도 사위와 며느리도 그리고 나 역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생일날 남편의 시력이 돌아온 것을 축하 아닌 축하로 삼아 온 가족이 껴안고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또 울며 그날 우리는 서운함도 억울함도 섭섭함도 모두 눈물에 씻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용돈을 조금 더 두둑하게 챙겨주었고 남편과 나는 예전처럼 다시 손을 꼭 잡고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눈먼 척 연기하던 시절을 둘이서 웃으며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연기 너무 어설퍼. 그래가지고 어디 애들한테도 거짓말 다 들키겠네. 그래도 당신 6개월이나 속았잖아. 나름 연기 잘하지 뭐. 서로 놀리고 또 웃으며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우리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괘씸했던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산길을 오를 때마다 제 발밑을 살피고 길가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조심스레 치워주며 제 안전한 눈이 되어주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없이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남편은 스스로 느슨해진다고 생각될 때면 일터에 잠시 나가 땀을 흘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태해지면 큰일 나지. 사람은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따뜻하고 정직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 덕분에 남편의 거짓이 탄로나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뱀이 우리 가족에게 던져준 건 배신이나 실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너머에 숨겨진 남편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무너질 뻔했던 우리 가족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히 껴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날 산길에서 놀라 도망치던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된 우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길 위에서도 그 뱀이 남기고 간 이 소중한 교훈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